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금요일입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셨기 바랍니다. 6월달 여러분들에게 이 명인들의 복귀를 통해서 이 제시해드린 전략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중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그 지수 기준 라인이 있죠. 그게 2730과 2640이었죠. 그죠? 지수 기준으로, 그죠? 5월 중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기준, 지수가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왜? 반도체가 주도하지 않으니까, 자금을 키우지 않으니까. 그래서 박스권으로 본다 해서 반드시 제압해야 될 자리가 2730이었고요. 그죠? 하단으로 어디서 받아라? 2640이었어요. 하락장은 없다. 산업 내 1등을 만드는 싸움이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알테오젠, 자동차에서 이제 현대차,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하이닉스, 이런 1등들이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는 1등 자체가 없다. 61선 제압하는 게 첫 번째 신호다. 그런 이야기 해드렸었죠. 그리고 3순환 구조로 간다. 화장품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1등, 식품주 쪽에서는 삼양식품, 그 다음에 전력주에서는 이제 현대일렉, 이런 것들이 이제 1등 주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되는 이런 구간이었다. 실제로 2640에서 딱 터치가 됐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시해드렸던 자리가 있어요. 상방 공격하려면 2710을 반드시 제압해야 된다. 2710을 제압하지 못하면은 얼마까지 열어놓는다, 여러분? 2560까지 열어놓는다. 제가 이제 5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제시해드렸던 지수 기준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2710을 제압해야지 상방 공격이 나오는 건데, 요때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 반도체가 주도해야 된다. 반도체가 연속성이 나와야 된다. 이게 안 나오면 가짜라고 했죠. 가짜. 그래서 다 매매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2710을) 넘었습니다. 2710, 이번 주에 월요일 날 바로 넘었네, 그죠? 여기서 넘었어요. 2710을 넘었습니다. 2710. 그럼 여러분, 이 전략은 굉장히 심플해졌네요. 2710을 제압했잖아요. 그러면 하방을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2710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하방을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심플. 그죠? 예, 심플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예, 산업 간 1등에서, 산업 간 1등, 반도체에서 1등, 배터리, 자동차에서 1등, 배터리에서는 뭐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전액 정도 되겠네, 그죠? 양극재 쪽이나 배터리 셀은 없으니까.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1등, 화장품에서 1등, 식품주, 전력주에서 1등, 이런 주식들이 1등 주식들이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1등을 고르는. 그러니까 산업 내 1등이 나왔으면 전체 1등을 결정하는 구간이 이제 2710에서 이제 나오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심플하잖아요. 누가 주도하느냐. 그래서 산업 간 1등에서 산업 전체 1등으로 지금은 판이 넘어간 거다, 이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확장해 보자고요.
우리가 주식을 바라볼 때 기업 내용 중요합니다. 수급 중요합니다. 기술적 분석 중요합니다. 해외 글로벌 이런 상황들 중요합니다. 탑다운을 볼 것인지 바텀으로 볼 것인지 다 중요해요. 기술적 중요해요. 기업 내용 중요하고요. 산업 업황 되게 중요하고요. 수급 중요하고요. 기타 등등. 근데 이거보다 상위 개념, 이 개념보다 위의 개념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순리. 그죠? 세상의 이치, 이 개념 아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이죠. 우리가 주식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이치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걸 모르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시장을 우리가 이 아이디어를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산업 간 1등으로 번진 거예요. 산업 간 1등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해되죠? 예, 반도체가 주도할 거야. 배터리가 반등 나올 거야. 아니면은 바이오가 잡아먹을 거야. 자동차가 먹을 거야. 지주사가 먹을 거야. 화장품, 그 다음에 음식료, 전력주. 아니야, 내가 이번 구간 먹을 거야. 이런 싸움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봐봐요. 이게 SK 하이닉스예요. AI 열풍으로 하이닉스 왼쪽엔 누가 있었냐면은 왼팔 한미 반도체가 있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오른팔이 누가 있었냐면은 HP, SP가 있었습니다. 하이닉스 왼팔, 오른팔. 얘네들이 엔비디아 AI 열풍으로 인해서 TSMC하고 한 팀을 이뤄서 사업을 키웠던 애죠. HPSP는 시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냐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하이닉스 계열 관련된 주식들이 있었죠. 그래서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하이닉스 쪽으로 자금이 집중됐었고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이나 LG그룹주는 유배가 썼습니다. 권력을 잃었죠. 그러다가 유배에서 풀려난 거예요. 삼성전자가 왼팔, 오른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삼성전자가 유배에서 풀려난 거예요. 야, 이제 나 반등 시작할래. 그 첫 번째 신호가 얼마였어요, 여러분? 제가 77,200원에서 매수 의견 드렸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라. 삼성전자 디램하고 랜드만으로도 이 가격 싸다. 그리고 8만 원. 그럼 대충 평균 단가 한 78,000원 정도 됐을 거 아닙니까? 유배에서 풀려난 거예요. 77,200원 회복을 했으니까. 그리고 오늘 장중에 8만 원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 전략대로 하신 분들은 삼성전자의 수익으로 돌아섰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수는 갭으로 올라가서 양봉을 뽑고 강세가 나왔지만 매도하는 주식들이 많이 나왔죠. 오히려 급락하는 주식들이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기에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많았어요. 고점을 싹 밀리는 주식들. 그 근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 왜 그럴까? 권력을 잃었던 삼성전자가 유배에서 풀려나서 다시 전기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뭐 합니까? 하이닉스를 바로 다이렉트로 여러분들 공격할 수 있습니까? 하이닉스 뒤에는 엔비디아가 있는데 수장을 바로 제거 못해요, 여러분. 누구부터 제거하죠? 왼팔과 오른팔부터 제거합니다. 그 사람 딱 우두머리가 있으면 우두머리부터 절대 죽이지 않아요. 왼팔, 오른팔부터 죽이기 시작한다고 슬금슬금 하면서. 그래서 HPSP를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이닉스를 바로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돈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돈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제거하는 건 돈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 주식을 매도하고 그 돈을 내가 흡수해오는 거야. 반도체도 이럴지언데 배터리나 자동차 그리고 지주사, 중국 화장품 관련된 주식 이런 주식들도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요 구간에서 2710을 넘어가는 기간 동안에 이미 SK 하이닉스 하고 같이 갔었던 가운데서 한미 반도체는 잘 갔었지만 HPSP가
맨 처음에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하고 같이 갔던 주식들 가운데서 시세가 같이 붙었던 애거든요. HPSP. 하이닉스 오른팔이었단 말이에요. 제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작년도 그 시세 2 랠리가 나오는 기간 동안 2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얘네들이 신고가 가는 기간 동안에 뭐합니까? HPSP는 제거해버리죠. 그죠? 네. 제거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 하이닉스 쪽에 납품도 하지만 삼성 쪽도 납품을 하다가 마이크론도 같이 공급하고 있는 게 이오테크닉스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보면은 독립군이 있고 친일파가 있으면 그 중간에서 독립운동 쪽도 발을 걸치고 그 다음에 친일파 쪽도 발을 걸치고 중간에 애매하게 눈치 봤던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눈치 보고서 옮기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해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거되죠. 그래서 하이닉스와 같이 갔던 두 번째 이오테크닉스를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제거하기 시작하죠. 하이닉스는 안 살려요. 우두머리니까. 근데 HPSP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의 권력을 빼앗기 시작하죠. 돈을 뺏어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왜? 삼성전자가 77,200원을 회복해줬으니까 이게 첫 번째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매수 의견 드린 거고. 8만 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 놈 죽일 거 두 놈 죽이겠다라는 신호예요. 반대 급부에 있었던. 즉 삼성전자 계열로부터 돈 뺏어왔던 애들, 하이닉스 계열 쪽에 돈 붙었던 애들, 거기 있는 애들 다 제거하기 시작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거기에 편 붙었던 애들, 돈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동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다시 돌아왔어. 집 나갔던 삼성전자가 돌아왔어요. 패배가 짙었던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님이 다시 다시 이제 복귀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흩어졌던 병사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다시 77,200원을 회복하고 8만 원에 대한 도전이 나오니까 누가 움직여요, 여러분? LG 이노텍이 눈치를 보면서 애플 관련된 주식이잖아요. 그럼 삼성편에 붙어야 되겠다 해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기 우리도 붙어야 되겠다 해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리고 미리 똘똘했던 원익 QNC가 신고가를 돌파를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입소문을 내는 거예요. 야, 삼성 계열 쪽으로 다시 매수세가 붙어. 이순신 장군님이 다시 돌아오셨어. 다시 희망을 얻자. 매도세 멈춰. 삼성 계열 쪽 매수세.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현재 종합주가지수 얼마를 봐요, 여러분? 2,710을 보십시오. 다르게 보이죠? 2,710으로는 그동안 돈을 빼앗겼던 쪽에서 뭐예요? 반격에 나서고 있구나. 이거를 주식으로 저는 뭘로 표현하는 겁니까? 이격 축수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요?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D램 가격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HBM을 생산하는 것만큼 DDR4의 이 생산 캐파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반도체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매출과 이익이 높아져. 그럼 여러분들 기업의 가치는 계속 높아지고 실적은 높아지는데 주가는 하락해, 횡보해. 매수입니까? 매도입니까? 매수잖아. 근데 여태까지 돈들은 여유가 없었어. 거기에 결을. 근데 이제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왜? 풀렸잖아요. 금리 인상이라는, 그죠? 금리 인상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이런 불확실성. 이런 불확실성을, 이게 인질인 거예요, 인질. 야, 상방 갈래? 인질 잡고 있는 거예요. 나 금리 인상제로 아직 가지고 있다. 나 금리 한 번 할지 세 번 할지 아직 결정 안 했다. 인질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강한 베팅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다 매매해야 됐던 시장인 거예요.
근데 인질이 지금 풀려난 거예요. FMC 회의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해 준 거죠, 연준에서. 야, 금리 한 번은 할 거야. 두세 번은 나머지 경제지표 발표되는 거 보고서 내가 판단할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른 역할을 했었던 현대차, 기아 멈추죠. KB금융 멈추죠. 나서지 않아요. 삼성전자가 원상복귀하니까. 배터리, LG에너지솔루션이나 포스코퓨처엠이 60에서 제압하는 신호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게 아니면 다 가짜 신호다. 근데 최근 들어서 그 배터리 관련된 중소 관련된 주식 급등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남 집값이 바닥을 쳐야 여의도건 잠실이건 지방 아파트건 그리고 나서 바닥을 치는 거지. 뭐 부산에 있는 해운대 가격이 갑자기 뭐 신고가 간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까? 바닥 아니에요. 돈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바닥을 찍어야 그 다음부터 대기 매수가 들어오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래서 배터리는 산업 일등주가 60에서 딱 안착 신호야 진짜인 거예요. 그거는 그 전에는 가짜야, 여러분. 가짜 신호라고. 그거에 넘어가지 말라는 이야기 했잖아. 차라리 자동차를 해라. 만도네 SL 얼마나 잘 갔습니까? 바이오 1등만 하는 거야. 적자 기업 다 제껴버리고. 알테오젠 갔어? 그럼 시밀러 남았잖아요. 삼천당 제약이나 셀티올린이나. 그죠? 생물화법 연기된 것 때문에 에이스팜이나 이런 주식들 급락 나왔잖아요. 그럼 이런 거 좀 기간 조정에 들겠죠. 근데 다시 살릴 수 있는 재료가 나오는 거예요. 왜? 금리 인하가 지금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뭘 봐야 될까요? 2710 이상에서는 우리는 뭘 봐야 될까? 2710, 오케이, 좋아. 상방 공격이다 이거지. 이게 무너지면 상방 공격이 무너지는 거야. 그럼 그 다음은 뭔데? 환율입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이 대량 선물 매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압박하는 형태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금리 인하 카드가 이제는 소멸된 거예요. 불확실성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사라졌어. 왜? CPI 발표된 거 보셨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다 발표됐잖아. 금리 인상 명분이 이제 사라진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역공해야지. 외국인들의 약점을 움켜쥐라고. 외국인들이 여태까지 우리나라 시장을 압박하면서 괴롭혔잖아. 이제 반대야. 입장이 바뀐 거예요. 왜?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졌어. 그 사람들의 목줄 딱 잡아. 걔네들의 약점을 잡으라고. 걔네들의 약점은 환율입니다. 외국인들의 약점은 환율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2710. 요 이상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환율. 왜? 외국인들의 약점이야. 약점. 그 사람들 목덜미 딱 잡는 거야. 야, 너 환율 떨어지면은 환차익이잖아. 이래서도 네가 주식을 안 사? 환율 1360원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를 기억해요? 환율 1360원을 기억하세요. 1360원이 무너져! 그럼 외국인들 가만히 있어도 뭐가 발생되는 거야? 환차익이 발생되는 거야. 반도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방심하지 마세요. 1390원이 넘어가면 도로암이 타버린 거야. 그러면 외국인들이 자기들의 포지션을 다 넘겨주지 않는다. 현재 환율은 1379원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이걸 보십시오. 환율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더라도 경계를 하세요. 자금이 붙어도 매도 거래 대금이 많을 수 있어. 그러면 오히려 이익 실현하는 종목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1390원이 넘어가면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환차 손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오히려 급락하는 종목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가는 종목만 더 쏠려서. 이해되셨죠? 근데 시장은 지지부진한데 만약에 환율이 1360원이다. 그러면 살 생각을 해야 돼요. 그중에서 제일 센 쪽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도체를 이야기합니다. 바이오 이거저거 하지 마, 여러분. 시밀러하고 ADC만 해도 충분합니다. 위탁은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배터리는 다른 거 보지 마. 중심, LG에너지솔루션의 포스코 60에서 안착하기 전까지 신호 안 나오는 거야. 자동차, 현대차하고 기아차 이격 줄이지 않으면은 이거 다 매매로 끝나세요. 중요한 건 반도체가 주도하는 자금들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뭐만 보는 거예요? 2710 이상에서 환율이 1390원으로 가느냐, 1360원 떨어지느냐. 이것만 보고 대응하면 수익이 따라옵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가 77,200원 방어되면 계속 상방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82,000에서 83,000원 넘어가면 꽉 잡고 계세요. 소부장도 매매를 멈춥니다. 아시겠죠? 그때는 추세로 끌고 갈 수 있는 주식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뭐랑 같이? 환율과 같이. 자동차는 다 매매로 끝내십시오. 바이오는 중심지 이외에는 나머지는 기간 조정을 기다리십시오. 식품주, 화장품, 전력주는 순환매를 하십시오. 이것만 가지고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전략을 참고하셔서 성공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정도투자 김정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